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조종하는 심리의 법칙. 우리는 보통 조종당한다고 말할 때 누군가가 강하게 명령하고 협박하고 선택권을 빼앗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조종은 대부분 그렇게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진짜 조종은 당신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듭니다. 당신이 원해서 참은 것처럼, 당신이 원해서 설명한 것처럼, 당신이 원해서 양보한 것처럼, 당신이 원해서 죄책감을 느낀 것처럼 조용히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많은 순간 타인의 말, 표정, 기대, 침묵, 비교, 죄책감에 의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조종자가 언제나 악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이고, 때로는 친구이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직장 상사이며, 때로는 내 안에 박혀버린 오래된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네가 착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너만 힘든 줄 알아? 그 정도도 못 참아? 네가 예민한 거야. 이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어떤 순간에는 판단력을 빼앗는 장치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장치를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1. 조종은 당신의 약한 지점을 통해 들어온다. 사람이 조종당하는 이유는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착하고 싶어서,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 움직입니다. 조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당신이 두려워하는 상처, 당신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 당신이 잃고 싶지 않은 관계를 상대가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손잡이가 됩니다. 누군가는 죄책감에 약하고, 누군가는 거절에 약하고, 누군가는 무시에 약하고, 누군가는 비교에 약하고, 누군가는 칭찬에 약합니다. 조종하는 사람은 당신의 생각을 직접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손잡이를 잡습니다.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런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 버림받고 싶지 않은 두려움, 갈등을 피하고 싶은 본능을 동시에 흔드는 장치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자기 판단보다 상대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융의 말처럼 내가 인정하지 못한 그림자는 타인이 나를 움직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번 양보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참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핍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조종의 시작입니다. 조종은 당신을 갑자기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조금씩 삶의 기준을 밖으로 옮깁니다. 내가 옳은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화내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실망하지 않을까? 내가 힘든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준이 내 안에서 타인의 반응으로 옮겨갈 때 사람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의식하는 자아뿐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그림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숨겨진 욕망, 부끄러워 미뤄둔 분노, 사랑받고 싶은 갈망,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어린 마음. 이 그림자를 모르면 사람은 쉽게 조종당합니다. 내가 모르는 내 약점은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처를 누르면 사람은 자동으로 반응한다. 가장 위험한 조종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당신을 읽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말에 얼굴이 굳는지, 어떤 칭찬에 마음이 열리는지, 어떤 비난 앞에서 바로 해명하려 드는지, 어떤 침묵 앞에서 불안해지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오래된 상처를 조용히 누릅니다. 어린 시절 늘 비교당했던 사람은 비교의 말에 쉽게 무너집니다.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작은 칭찬에도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차가운 태도 하나에도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늘 책임을 떠안고 살아온 사람은 누군가 힘든 표정을 지으면 자동으로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조종은 바로 이 자동 반응을 이용합니다. 너밖에 없어. 이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족쇄가 됩니다. 네가 안 도와주면 나는 정말 끝이야. 이 말은 절박함처럼 들리지만 어떤 관계에서는 책임 전가가 됩니다. 조종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 안에 오래된 상처를 건드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의 상처에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의 말이 아니라 예전에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에 반응하고,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반응하며, 지금의 판단이 아니라 오래된 수치심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조종당하는 사람은 자주 과하게 설명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나도 노력하고 있어. 내가 너를 무시한 건 아니야.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죄책감을 느끼는지, 어떤 부분에서 쉽게 물러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키아벨리의 시선으로 보면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지 상대가 너무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상대를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자동 반응을 보는 일입니다. 3. 죄책감은 가장 조용한 목줄이다. 사람을 조종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은 분노가 아닙니다. 죄책감입니다. 분노는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화났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조용합니다.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고 착함처럼 보이고 성숙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에 끌려가면서도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죄책감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은 인간성을 지켜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느끼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거절했을 뿐인데 죄책감을 느끼는 것. 내가 쉬고 싶다고 말했을 뿐인데 죄책감을 느끼는 것. 내가 내 삶을 선택했을 뿐인데 죄책감을 느끼는 것.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을 뿐인데 마치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는 것. 이 죄책감은 양심이 아니라 훈련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기분을 먼저 살피며 살아온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말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늘 착해야 사랑받았던 사람은 자기 경계를 세울 때마다 사랑을 잃는 것처럼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정당한 불편함을 말하는 순간에도 자신이 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종하는 사람은 이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나는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러니?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너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똑같구나. 이 말들은 현재의 행동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배은망덕한 사람인가? 나는 차가운 사람인가?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시작되면 사람은 자기 결정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가장 조용한 목줄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지만 당신의 목을 잡아당깁니다. 상대가 요구하지 않아도 당신이 먼저 양보하게 만들고, 상대가 책임지지 않아도 당신이 먼저 책임지게 만듭니다. 4.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달콤한 통로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기 존엄보다 커지는 순간 그 마음은 조종의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나는 더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실망한 눈으로 보면 나는 내 결정을 철회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대하면 나는 그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좋아할 말을 찾고, 내가 원하는 선택보다 상대가 인정할 선택을 고르고, 내가 지켜야 할 경계보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지, 타인의 평가가 잡고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니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극복은 단순히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를 끌고 다니는 낡은 욕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정받아야만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야만 가치 있다는 믿음,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면 안전하다는 믿음, 비난받으면 내 존재가 무너진다는 믿음. 이 믿음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쉽게 조종당합니다. 왜냐하면 조종하는 사람은 당신의 논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욕망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너밖에 없어. 이 말에 무너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인정 욕구가 눌린 것입니다. 너 요즘 변했어. 이 말에 불안해진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버림받을 두려움이 눌린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두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인가?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내 선택은 여전히 정당한가? 5. 비교와 수치심은 중심을 빼앗는다. 사람을 조종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식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오래된 조종의 언어입니다. 아이에게는 형제와 비교하고, 학생에게는 친구와 비교하고, 직장인에게는 동료와 비교하고, 삶의 어느 시기에도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참고 살아. 내 나이에 그 정도는 해야지. 요즘 사람들은 다 이 정도는 해. 비교는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선을 당신의 삶에서 타인의 삶으로 옮깁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남보다 앞섰는지 뒤처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남들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보다 남들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비교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중심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수치심을 만듭니다. 수치심은 단순히 내가 실수했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부족하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깊어지면 사람은 쉽게 구매하고, 쉽게 따라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자기 기준을 버립니다.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보여줘야 한다. 더 빨리 성공해야 한다. 더 강해 보여야 한다. 더 완벽해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이 목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무대 위에서 연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교는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결과를 보지만 그 사람의 밤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성공을 보지만 그 성공 뒤의 대가를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웃는 얼굴을 보지만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무엇과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의 겉모습만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판결합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6. 조종당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 조종당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상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입니다. 내가 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를 때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을 삼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거절을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경계를 넘깁니다. 그 다음에는 내 감정을 의심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의 말이 내 판단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되지.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 괜히 말해서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 말들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자기 배신이 됩니다. 내 마음이 분명히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는 것. 내 몸이 지쳤다고 말하는데 계속 상대의 요구를 먼저 처리하는 것.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자기 자신 앞에 홀로 서는 순간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우리는 쉽게 도망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원하니까, 상대가 힘들어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니까, 내가 참는 게 낫겠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진짜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나는 왜 계속 이 관계에서 작아지는가? 나는 왜 거절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상대의 감정보다 내 감정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는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대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피하면 사람은 계속 조종당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동안 삼켰던 말들, 참았던 감정들, 무시했던 경계들, 나 자신에게 했던 작은 배신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강하게 참는 능력이 아닙니다. 더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 것,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지금 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7. 조종당하지 않기 위한 5가지 기준. 첫째,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조종은 대부분 즉시 반응을 요구합니다. 바로 대답해. 지금 결정해. 왜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하면 당장 해줘. 이런 압박 속에서 사람은 판단을 잃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순간에는 반응을 늦추어야 합니다. 생각해보고 답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들은 당신의 시간을 되찾아줍니다. 시간을 되찾는 사람은 판단을 되찾습니다. 둘째, 죄책감과 책임을 구분하십시오. 모든 미안함이 책임은 아닙니다. 상대가 실망했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화났다고 해서 당신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당신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잘못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인가?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셋째, 내 약한 지점을 기록하십시오. 조종당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완벽히 분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말에 약한가? 나는 누구 앞에서 작아지는가? 나는 어떤 표정을 보면 불안해지는가? 나는 어떤 비난을 들으면 바로 설명하려 드는가? 나는 무엇을 잃을까봐 거절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넷째, 짧고 분명한 경계 문장을 준비하십시오. 조종당하는 사람은 대개 너무 길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길게 설명할수록 상대는 더 많은 틈을 찾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불편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 책임은 제가 질 수 없습니다. 이 문장들은 차갑지 않습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은 예의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경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 나를 오해할 자유를 타인에게 허락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조종당하는 사람은 오해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하고,
계속 해명하고, 계속 증명하고,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흔들기 위해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끝없이 설명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왜곡하고 싶은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정확히 말해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합니다. 나는 설명할 만큼 설명했다. 나는 예의를 지켰다. 나는 내 책임을 다했다.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그 사람의 몫이다. 이 태도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8. 결국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들은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진짜 자유는 내 마음이 어디에 의해 움직이는지 아는 것입니다. 칭찬에 끌려가는 마음, 비난에 무너지는 마음, 죄책감에 돌아가는 마음, 비교에 흔들리는 마음, 외로움 때문에 붙잡는 마음, 버림받을까봐 찾는 마음. 이 마음들을 모르면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선택하고 있지만 안에서는 계속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종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조종당하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는 자신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가 죄책감 때문에 움직이려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 기준을 낮추려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버림받을까봐 진심을 숨기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린 순간 사람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끌려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경계를 세울 것인가? 이 선택권을 되찾는 것이 조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운전대를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하루 전체를 빼앗기지 않는 것, 누군가의 비난 하나에 자기 존재 전체를 의심하지 않는 것, 누군가의 실망 하나에 자기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것, 누군가의 침묵 하나에 불안해서 나를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그리고 이 강함은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인식에서 나오고, 자기 존중에서 나오고, 자기 경계에서 나오고, 자기 신뢰에서 나옵니다. 마무리.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조종하는 심리의 법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모르면 칭찬에 조종당합니다. 버림받을 두려움을 모르면 침묵에 조종당합니다. 착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을 모르면 죄책감에 조종당합니다. 열등감을 모르면 비교에 조종당합니다. 상처를 모르면 상처를 누르는 사람에게 조종당합니다. 그래서 조종당하지 않는 가장 깊은 방법은 상대를 먼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흔들리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나는 어떤 죄책감에 끌려가는가? 나는 어떤 관계에서 나를 잃는가? 이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기대를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실망시킨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을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자기 영혼을 줄여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조용한 손짓에 따라 평생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멈출 권리가 있습니다.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누구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차가운 독립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사랑받고 싶어도 나를 팔지 않는 것, 인정받고 싶어도 내 기준을 버리지 않는 것, 갈등이 두려워도 내 경계를 지키는 것, 외로워도 나를 해치는 관계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께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진짜 자유는 보이지 않는 손에서 조용히 벗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